프리메이슨과 공산주의, 그리고 유대 유물론자들의 미스터리한 연결고리. 그림자 속의 역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미스터리 추적 탐험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추적 탐험대 호에 승선한 대추방맹이 TV의 가이드 대추입니다. 오늘은 근현대사를 뒤흔든 두 거대한 흐름, 프리메이슨과 공산주의 사이에 얽힌 미스터리한 연결고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구 역사에서 이 두 세력이 어떻게 충돌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의 유대인 유물론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영국과 미국, 유럽 대륙을 넘나들며 구체적인 인물들과 함께 사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역사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성과 계몽의 그림자. 계몽주의의 아이들. 프리메이슨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발전하며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내걸고 종교적 도그마와 전제 군주제에 반대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주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토대를 닦는 역할을 했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예를 들어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인물들이 유명한 메이슨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메이슬리는 공화국 건설의 윤리적 기반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 대혁명 전후의 유럽 대륙의 메이슨 조직, 특히 프랑스 그랑 오리앙 같은 곳은 더욱 급진적인 반교권주의 및 정치개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급진적인 반교권주의는 종교적 권위, 특히 성직자 집단이 정치, 사회, 공공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극도로 강경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상이나 운동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는 온건한 입장을 넘어 종교기관의 힘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추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회차의 급진적인 반교권주의 주제로 방송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보다 빨리 이 흥미진진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비밀 결사로서의 이미지와 공포. 하지만 이들의 비밀스러운 의식과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는 항상 권력자들과 보수 세력에게 공포와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예수의 신부 아베 바리은 프랑스 혁명의 배후에 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대와 메이슨과 볼셰비키 음모론의 원형을 제공했죠. 이처럼 프리메이슨리는 혁명, 공화주의, 그리고 나아가 무정부주의와 연결되어 박해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의 씨앗이 된 유물론과 유대 사상. 세속화된 유대 지식인. 이제 시선을 공산주의의 사상적 뿌리로 돌려보겠습니다. 근대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창시한 카를 마르크스는 유대인 혈통이지만 성인 시절에는 세속적이고 반종교적인 유물론을 신봉한 인물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정신이나 신의 의지가 아닌 물질적인 생산 수단과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종교적, 이상주의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유물론적 기반 위에서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지상 낙원의 비전을 제시했죠. 공산주의 운동의 유대인 인물들. 러시아 혁명기에 많은 세속화된 유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만연했던 반유대주의와 차별 속에서 공산주의의 국제주의와 계급 해방 사상은 그들에게 새로운 탈출구이자 기존 사회를 전복시킬 강력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국제주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며 자본주의가 국경 없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현실에 맞서 노동자 계급이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연대해야 한다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의 국제주의 세계 시장 확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계급 투쟁의 승리를 위해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목표로 하며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레프 트로츠키가 대표적입니다. 본명은 브론슈테인입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열렬한 신봉자이자 볼셰비키 혁명의 핵심 조직가였습니다. 이들 유대 유물론자들의 세대를 이은 두드러진 활약은 반공주의자들 사이에서 유대와 볼셰비즘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공산주의의 대두와 프리메이슨의 운명. 프리메이슨리는 부르주아의 도구, 트로츠키의 비판. 공산주의자들은 공식적으로 프리메이슨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레온 트로츠키는 1922년 자신의 저술에서 프리메이슨리를 부르주아 정권의 비공식적이지만 극히 중요한 일부로 규정하며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프리메이슨리가 표방하는 박애주의는 계급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노동계급 대표자들의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대규모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코민테르는 공산당원들의 프리메이슨리 가입을 금지했고 많은 유럽 공산당은 프리메이슨리를 반혁명적으로 간주하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프리메이슨은 신비 이중 구조를 가진 비밀 조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표면은 얼음판이지만 그 밑은 프리메이슨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은 레닌과 스탈린을 거쳐 김일성까지 흘러갔습니다. 프리메이슨리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산주의 등을 탄 이 프리메이슨은 등 위에 다리를 틀고 좌우를 넘나들며 우리의 사상체계를 유물론으로 흔들어 왔습니다.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의 공동의 적.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메이슨리는 유럽의 극우 권위주의 정권들, 특히 파시스트와 나치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였습니다. 스페인 내전 이후 집권한 독재자인 프란시스코 프랑코.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반공주의와 반메이슬리를 국정 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형제 라몬 프랑코가 메이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코 정권은 프리메이슨리를 자유주의, 공화주의, 반교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 연계된 음모 조직으로 규정하고 가장 먼저 불법화하고 혹독하게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프리메이슨들이 처형당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나치 독일 정권 역시 프리메이슨리를 국제 유대 음모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탄압했습니다. 나치 선전은 프리메이슨리를 유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조종하는 이중의 적으로 묘사하며 유대와 메이슨, 볼셰비즘 음모론을 정권 유지의 핵심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유대 음모론을 주제로 한 방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냉전 시대의 영미권의 복잡한 관계. 미국 반공 전선의 메이슨. 영미권의 상황은 유럽 대륙과 매우 달랐습니다. 앵글로색슨 메이슬리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 유럽의 급진적 메이슬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주요 세력이었으며 냉전 시대에는 반공주의의 확고한 축이 되었습니다. 대표 인물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많은 고위 인사들이 메이슨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프랑코 장군이 아이젠하워 앞에서 메이슬리 탄압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다 그의 보좌관들에게 제지당했다는 일화는 미국식 메이슬리가 반공전선의 주요 구성원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국의 프리메이슨 대 진짜 공산당. 영국에서도 메이슬리는 기득권층과 사회 엘리트의 일부였으며 공산주의와는 거의 접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 버치 소사이어티 같은 극단적 반공주의 단체들은 공산주의를 악마와의 영적 전쟁으로 규정하고 때로는 메이슬리까지도 공산주의 음모의 도구로 의심하는 음모론적 반공주의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과 새로운 질서의 꿈. 19세기 중반 칼 마르크스가 주창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철폐와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삼는 혁명적인 이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했던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특히 러시아는 차르 체제 하에서 극심한 빈곤과 억압에 시달렸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혁명 지도부나 운동가로 참여했는데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겪었던 차별과 사회 하층 계급으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온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유명한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홀랑기의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이트를 중심으로 독일 공산당이 창당되었지만 사회민주당과의 갈등 속에서 성공적인 혁명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들 집단이 결탁하여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주로 반유대주의적 선전과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 선전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 프리메이슨, 공산주의 모두 근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집단들이며 단순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와의 연결점, 비판적 사고와 현대적 교훈.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서구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 프리메이슨, 공산주의는 끊임없이 왜곡과 음모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는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사회도 수많은 정보와 이념들이 충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팩트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가치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듯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치며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리메이슨과 공산주의, 그리고 유대인 유물론자들이 얽힌 근현대사의 복잡한 그림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어느 특정한 종파나 민족적 치부를 들춰내서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기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6.25라는 전쟁을 겪었으며 지금도 분단국가가 되어 있고 우리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사상 논쟁으로 좌우가 갈라져 죽일 듯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의 민족의 어려운 수탈사가 엄한 우리나라에 똥물을 뿌려 덤태기를 쓴 모양새입니다. 결과만 있고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역사 현실입니다. 음모론은 근거가 없고 소문만 무성하다는 주장인데 오리가 연못을 유유히 헤엄쳐 갈 때 우리는 물 밑에서 물갈퀴로 바를 수 없이 구른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모론이 기독교계에선 정반대의 주장으로 양립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혀내 우리의 자존적 민족혼을 드러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권력의 정당화와 적 만들기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유물론자들의 사상은 공산주의 혁명의 지적 기반이 되었고 이들의 존재는 반유대주의적 음모론을 통해 메이슬리와 볼셰비키를 하나로 묶는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파시스트와 나치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게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선전 도구가 되었죠. 여러분은 오늘 주제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한 역사 인식이었으나 그 혁명에 참여한 수많은 혁명가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역사의 미스터리에 대한 결론은 미스터리 탐험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역사 미스터리는 신을 해부한 사람들,
유대 유물론자들은 왜 성직자들의 적이 되었나?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지혜는 가장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전승됩니다. 오늘 저희의 미스터리 추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밀 추적에도 함께 해주세요. 제 방송은 유튜브나 AI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료 거부와 노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